안녕하십니까, 정차숙입니다. 지금부터 광고론 수업의 기말 발표에 대해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전문가 샘 호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식은 활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라고요.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광고에 대해서 많은 이론들, 그리고 개념들, 지식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아직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배운 내용을 그러니까 적용해보고 이렇게 실천해볼 때 그때 비로소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알게 되고 능력이 되고 그리고 의미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이번 기말 발표를 통해서 그동안 배웠던 이 광고 관련 지식들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목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기말 발표는 총 6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발표 목적입니다. 우리가 왜 기말 발표를 하는지, 그리고 이번 이 기말 발표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바는 무엇인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표 순서 및 구조입니다. 그래서 다음 이 기말 발표 때 어떠한 순서로 이렇게 진행이 되는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학생들이 이제 어떠한 구조를 띠면서 이렇게 발표를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표 방식입니다. 이번 기말 발표를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할지 이 부분에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는 성적 평가입니다. 여기서는 제가 여러분들의 이 기말 발표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지 이 성적 평가 기준이라던가 구체적인 세부 평가 항목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발표 주의사항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뭐를 조심해야 되는지 여기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제출 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제출해 주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도대체 뭘 내야 되는지 여기서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발표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말 발표의 목적은 여러분들께서 이번 한 학기 때 그 광고에 대한 여러 이론들이라던가 지식이라던가 개념들을 학습을 했습니다. 이것을 이제 활용해보고 적용을 해서 발표를 함으로써 첫 번째, 이 광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발표를 통해서 이런 게 광고였구나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목적은 이 광고와 관련된 지식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는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기 위해서 많은 자료들을 이제 탐색하고 수집을 하시고 파악을 하실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광고와 관련된 지식들을 좀 더 넓히고 충실하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기말 발표의 목적은 바로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그냥 단순히 듣기만 하셨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직접 여러분들이 자료도 찾고 이렇게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학습 효과가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겠죠. 교수법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듣기만 한 수업은 그 수업 내용이 기억에 남는 비율이 고작 26%에 불과하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이 수업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참여를 해가지고 이렇게 말도 하고 행동도 했을 경우에는 수업 내용이 기억에 남는 비율이 무려 90%에 이른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는 목적은 일단 여러분들이 발표를 하면서 이 광고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광고와 관련 지식들을 여러분들이 확충하게 하고 그리고 이 수업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게끔 해서 궁극적으로는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그럴 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로 발표 순서와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에 기말 발표를 하면은요, 우선 1차 시에는 1조부터 3조까지 발표를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15분 쉬었다가 2차 시에는 4조부터 7조까지 총 4개 조가 발표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본인 조가 언제 발표를 하는지 미리 좀 숙지를 하고 준비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여러분들께서 기말 발표를 하실 때 어떤 구조를 띄워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요, O, B, C 구조를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무슨 구조라고요? 네, O, B, C입니다. O는 오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발표를 할 때 그냥 갑자기 우리는 이번에 이거에 대해서 발표하겠습니다 하면서 본론부터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오프닝이 필요한데 여기서는 뭔가 청중에게 스토리를 들려준다거나 아니면 어떤 영상 사례를 제시를 한다거나 아니면 청중에게 뭔가 질문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이용해서 청중의 주의를 일단 끌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 발표 한번 들어보고 싶네 이런 마음이 들게끔 뭔가 이렇게 흥미, 관심 이런 걸 불러일으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믿겠습니다. 다음 B는 바로 바디, 본론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신 주제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조는 지금 USP 전략을 발표하겠다 하는 조도 있고 어떤 조는 브랜드 이미지, 또 어떤 조는 FCB 그리드 모델, STP 전략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선택을 하셨는데 그걸 바로 이제 여기서 자세하게 발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C는 클로징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들 발표를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느끼신 바가 있을 거예요. 바로 그 조원들의 의견을 제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뭐 개선점이라던가 한계점, 시사점 또는 유명인들이 말한 명언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서 마무리 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발표 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말 발표는 비대면 방식, 즉 줌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선 1차 시 줌 강의실은 위와 같고요. 그리고 2차 시 줌 강의실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상 강의실에다가 이 URL 적어놨으니까요. 그걸 통해서 접속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강의실 두 개로 구분을 해가지고 진행을 하냐면 그건 이 줌 프로그램은 3시간, 4시간 이렇게 길게 진행을 하면 좀 불안정해집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막 튕겨져 나가게 돼요.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지금 기말 발표 때 발표자가 열심히 발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발표자가 갑자기 튕겨져 나갔다. 그러면 어떻겠어요?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그런데 이 기말 발표의 점수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수강생 전원이 동시에 채점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발표자가 튕겨져 나갔다. 그러면 그 학생은 아무래도 이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막고 좀 안정적으로 발표를 하고자 이렇게 강의실을 두 개로 나눈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금요일 날 아침 10시 여기 윗 강의실로 접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5분 동안 진행을 한 다음에 제가 이 1차시 강의실을 폐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11시 30분에 2차시 강의실로 접속을 해주십시오. 여기서 이제 12시 45분까지 두 번째 기말 발표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발표자는 이 줌의 공유 기능을 이용을 해가지고 본인의 이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던가 동영상 이런 기타 발표 자료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면서 발표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줌 화면 한번 떠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줌 화면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화면 공유 버튼이 있어요. 바로 이제 발표자는 이 초록색 버튼을 눌러가지고 파워포인트 파일이라던가 여러 발표 자료들 이런 것들을 이제 공유를 하면서 청중들한테 이렇게 제시를 하고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성적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 광고론 수업은 성적 평가 기준이 총 4개죠. 중간고사 20%, 기말고사 30%, 출석 20%, 그리고 기말 발표 30%입니다. 기말 발표의 이 성적평가 기준이 상당히 높아요. 보시면 중간고사보다도 높고 출석보다도 높습니다. 따라서 이 비율이 높은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이 기말 발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하시고 부디 심층적으로 잘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잘 하실 수 있죠? 네, 믿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성적평가 항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말 발표의 세부 평가 항목은 이렇게 5가지입니다. 독창성,
관련성, 베네핏, 분석력, 외적 요소가 그것인데 우선 첫 번째 독창성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발표를 하실 때 본인들의 발표가 뭔가 임팩트한 요소가 있게 그리고 뭔가 창의적이게 그렇게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관련성입니다. 여러분, 이 수업은 광고 수업이죠. 따라서 여러분들의 발표는 이 광고와 관련성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례를 들 때도 뭔가 이렇게 홍보 사례 이런 걸 들어서는 안 되고요. 이 광고 쪽 사례를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관련성을 염두에 두시면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역시 20점입니다. 다음 세 번째, 베네핏입니다. 여러분들의 발표는 청중에게 뭔가 도움되는 내용, 유익한 정보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시간을 내서 이렇게 들어주는 만큼 그들에게 도움이 돼야 됩니다. 베네핏 역시 20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분석력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제 광고 사례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하실 텐데 그 분석이 얼마나 충실한지 그리고 조원들의 의견을 얼마나 잘 논리적으로 제시하는지 이것을 보겠습니다. 역시 분석력 또한 20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외적 요소입니다. 발표를 하실 때는 우리 학생들에게 좀 예의 바르게 그리고 청중들을 존중하면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 이 발표에서 예의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안 지키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넣은 건데 부디 여러분들께서는 좀 우리 학생들한테 예의 바르게 발표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다른 외적 요소로는 힘이 있게 발표를 해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발표는 뭔가 이렇게 조용히 소극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발표는 파워풀하고 적극적으로 힘 있게 발표를 하셔야 됩니다. 그럴 때 발표 효과가 높아지게 됩니다. 다음 세 번째 외적인 요소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사전에 연습을 많이 했는가 이것을 이렇게 체크를 할 겁니다. 만약에 연습을 많이 했다면 분명히 물 흐르듯이 막힘없이 잘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 파워포인트 파일에 폰트가 깨지지도 않을 거고 동영상도 플레이가 잘 될 겁니다. 그래서 막힘없이 잘 진행되는가 이것을 보면서 이 친구가 연습을 많이 했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도 점검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외적 요소는 발표 복장입니다. 이게 온라인 발표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옷에 신경 안 쓰고 발표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옷은 발표의 무기입니다. 그래서 옷을 제대로 갖춰 입고 발표를 하게 되면 청중들에게 신뢰감, 믿음 이런 것들을 줘서 발표 효과가 증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연습도 할 겸 해서 옷을 좀 갖춰 입고 발표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외적 요소는 최신 방식 활용 정도가 높은가를 볼 겁니다. 이건 역시 이제 20점입니다. 그래서 총 100점 만점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의 기말 발표 성적을 산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서 남은 시간 동안 이 기말 발표를 준비를 하시면서요. 이러한 5가지 요소가 다 충족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5번째 발표 주의사항에 대해서 안내하겠습니다. 우선 발표 시간입니다. 발표 시간은 최대 18분을 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앞줄일수록 이 발표 시간을 잘 준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앞조가 이렇게 너무 길게 발표를 해버리면 뒷조에게 피해를 줍니다. 따라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너무 이렇게 길게 발표를 한다. 그러면 제가 감점을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표자들은 발표하실 때 이 18분 이걸 꼭 지켜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주의사항은 가급적이면 다양한 최신식 기자재를 이렇게 적극 활용해서 기말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주의사항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이렇게 다양한 사례들을 제시를 할 텐데 그게 제가 그동안 이제 강의를 하면서 이렇게 제시했던 사례하고 중복되지 않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중복이 됐다는 것은 그건 그동안 수업을 잘 안 들었다는 것을 반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례가 중복이 되면 감점을 할 테니까요. 부디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의사항은 가급적이면 독창적으로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 수업은 광고 수업이죠.
광고는 그 어떤 분야보다도 이 창의성이 강조되는 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광고를 발표하는 만큼 좀 독창적으로, 이렇게 창의적으로 발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5번째 주의사항은 아까도 짤막하게 언급을 했었는데 발표를 하실 때 저와 우리 청중들에게 예의 바르게 발표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기본 중에 기본이에요. 그래서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6번째 주의사항은 표절입니다. 표절을 하셨을 경우 제가 0점 처리를 하겠습니다. 남의 자료를 그냥 무단으로 갖다 쓰는 것은 본인의 학습에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더러 도덕적이지 못한 행동입니다. 그래서 남의 자료를 이제 무단으로 갖다 쓰는 행동은 지양해 주시고요. 이 표절을 피하려면 일단 이 다른 자료를 갖다가 그것을 본인의 말이나 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뒤에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출처를 잘 밝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표절하지 않도록 꼭 조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6번째로 제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기말 발표를 하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내셔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발표안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발표 전에 우리 가상 강의실을 통해서 이 발표안을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 캠퍼스에 들어가 보시면요. 여기 왼쪽에 열린 게시판이 있어요. 바로 이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의 발표한 자료 또는 뭐 기타 발표 자료 이런 것들을 업로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좀 보고 공부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상 강의실이 용량 제한이 있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 파일 이런 것도 이렇게 안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당황하지 마시고 그것을 구글 드라이브라던가 또는 개인 블로그 또 영상 같은 경우에는 뭐 유튜브 이런 데 이제 업로드를 하신 다음에 URL을 기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클로징을 하면서 오늘 안내를 맺고자 합니다. 저는 명언 하나를 제시하고자 하는데 어떤 명언이냐면 바로 미국의 작가이자 이 강연가였던 데일 카네기의 명언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화면 좀 봐주세요. 여기에 명언이 나와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으실 때 머릿속으로 의미도 생각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시작! 배움은 능동적인 과정이다. 우리는 실행하면서 몸소 배운다. 실천해야 한다. 네, 잘 읽으셨습니다. 이 명언의 요지는 뭔가를 배웠으면 그것을 실행, 그러니까 적용하고 활용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학기 동안 이 광고와 관련된 여러 이론들, 지식들, 개념들 이런 것들을 배웠어요. 그런데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안다고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을 활용해 보셔야 돼요. 실행해 보셔야 돼요. 그럴 때 그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이 됩니다. 정리를 하면 배운 내용들을 이걸 가깝게는 기말 발표에서 한번 적극 활용해 보시고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나중에 이제 광고인이 되는 친구들이 계신다면 그 친구들은 이제 회사에서 적극 활용해 보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적극 실행해 보고 활용해 봐서 배운 것을 여러분들의 진정한 능력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기말고사 시간이 여러분들의 실력이 증대되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